이번 가석방 결정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좀 연민을 느껴. 사면은 해주고 싶었는데 사면을 하려니까 친문 극성 지지층 반발이 심하고 또 안 해주려니까 여태까지 삼성을 너무 많이 이용해 먹었어. 장관 저 대통령이 툭하면 삼성 찾아가서 뭐 고용 투자 계획 발표 뜯어 하고 고용 증대할 때도 발표. 그러니까 구차하게 무슨 반도체는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방역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도대체. 삼성이 무슨 그래서 차라리 사면해주면 이런 논란 깨끗하게 벗어날 텐데 엉거주춤하게 가석방하다 보니까 취업 논란 일어나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구참 변명하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장관 방패 삼아서 눈 가리고 아웅식에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장관님.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나요? 가석방 결정을. 가석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마 법무비서관 하셔서 잘 아실 텐데요. 일선의 교도소, 그건 다 아는데. 그리고 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법적인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결정을 해도 장관이 결재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결정했죠? 이번 가석방 청와대 보고한 바 없습니다, 의원님. 없어요? 네.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런 성명 입장을 밝혔어요? 그것은 가석방 결정 이후에 한참 지난 며칠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의 의견을 발표하신 것이지 뭐 청와대와 가석방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협의나 그것도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청와대와 법무부 간에 의전사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발표한 것을 참작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경영 참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취업 승인 받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업 제한 상태고요. 소위 일상적인 의미의 경영 참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보수, 비상근 또 미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취업이에요?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취업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전제돼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 경실련도 시민단체하고 우리 박 장관하고 간에 박 장관이 그런 의견 표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취업으로 보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 취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유권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삼성 이재용 씨에 대한 취업 여부를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근이고 그러니까 지금 무보수고 법무부의 그리고 미등기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다. 그러나 방침이 결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아직. 네? 그러면은 미등기 그다음에 무보수 비상근일 경우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우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금 취업이 아니다 또는 그렇게 취업이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일률적으로 응?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다만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슨 있어서 뜻인지 알았어요. 중요한 요소다. 이런 답변하기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자꾸만 동호 반복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본질적 이유가 뭐예요? 가석방 요건 채웠다. 모범적 수용했다는데 몇 퍼센트 지금 채웠죠? 60% 좀 넘었습니다. 68%?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보면 특혜 보통 가석방은 80% 정도 수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경우는 90%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데 60% 조금 넘은 상태에서 가석방 했다는 거는 가석방 요건 채운 거는 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 최근 들어서 60% 채웠는데 가석방 한 전례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70% 미만자도 꽤 있습니다. 의원님. 거의 없어요. 없는데. 꽤 있습니다. 있고요. 결국 그것은 들어가는 추세에 있고. 그럼 대통령 말씀 중에 코로나하고 반도체 상황을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입장을 발표할 때.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 부회장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 장관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세 가지 조건을 지켜가면서도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아니 참 묻는 일상적인 대답을 해요, 경영 장관. 일상적인 경영 참여가 아니더라도 장관. 백신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묻는데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지. 뭐 앞에 그렇게 사족이 길어요. 왜 제가 도대체.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응? 시간이 없으니까 서로 선수끼리 그러면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그럼 다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어? 나중에 다 답을 예,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앞에 구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는 이번 가석방 결정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좀 연민을 느껴. 사면은 해주고 싶었는데 사면을 하려니까 친문 극성 지지층 반발이 심하고 또 안 해주려니까 여태까지 삼성을 너무 많이 이용해 먹었어. 장관, 저 대통령이 툭하면 삼성 찾아가서 뭐 고용 투자 계획 발표할 때도 가고 고용 증대할 때도 발표하고. 그러니까 구차하게 무슨 반도체는 이해가 가는데 코로나 방역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도대체. 삼성이 무슨 그래서 차라리 사면해주면 이런 논란 깨끗하게 벗어날 텐데 엉거주춤하게 가석방하다 보니까 취업 논란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구참 변명하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장관 방패 삼아서 눈 가리고 아웅식에 쇼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석방 해져가지고 신병 볼모로 잡고 과제를 내주고 코로나 문제 해결 못하면은 다시 얼핏 보면 이거 잡아 넣는 거 아니냐, 다시 가석방 취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일반 국민 눈에는.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권성동 의원님 어떻게 가석방 취소 그래서 가능합니까? 그게 결국은 다 아시면서 그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정말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사면이나 정면 돌파 대신에 가석방을 한 거 보면 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관이 답변을 뭐 하잖아. 취업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취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할 만큼은 다 했습니다. 뭘 해요?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동호 가석방도 반복인데. 제가 취임한 직후 3월 달부터 이미 가석방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제가 제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형집행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국민의 법감정을 그러니까 높이 고려하도록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석방한 대상자의 수용률을 뭐 80% 이상 얼마, 90% 이상 얼마, 70% 이상 얼마 이걸 좀 통계자를 좀 주세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주세요. 예, 달라고 하시면 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주시면은 이게 얼마나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게 특혜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예. 언제까지 작성형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면. 아니 연락해서. 뭘 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아니 그중에서- 가석방 요건의 수용률, 가석방 대상자의 수용률을 통계로 지금 예. 드린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께 어떤 분이 지금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결제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당장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의원님 그 조금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제가 3월 달에부터 이미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을 좀 낮추는 것을 추진을 해왔고 그러한 일환으로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지금 수용률이 교도소의 110%에 이릅니다. 수도권 교도소는 120%, 130%에 이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이번 이재용 씨 가석방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해서 적어도 100%, 또 중간 단계로서 105% 그렇게 가석방을 늘려서 수용률을 낮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혜라는 것도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고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지
의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하는데 법률의 규정과 기준으로 포기해서까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마치 규정을 어겨서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 지난 4년 동안 기준을 낮추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기준을 낮췄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가석방 기준에서 수용 조건을 낮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법률상의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있어서 나는 그거는 장려할 만한 일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까. 저 두 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두 분 좀. 시간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두 분이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마이크 꺼지고 나서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모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